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쉬운 8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8번째는 공리주의 동물해방,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과 동물해방, 본문의 두 번째 단원이죠. 그래서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동물로 확대해야 하는가 그랬어요. 자, 인간에게는 도덕을 적용을 시키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도덕을 적용을 시키는데 이 도덕을 적용시키는 범위를 고려해 보자. 누구한테요? 동물들한테 적용하는 것을 이 범위를 좀 확대해 보면 어떻겠어요?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학습 목표는 공리주의 관점에서 그랬어요. 공리주의의 원리가 최대 다수의 최대의 행복이죠.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도덕이 아닌 도덕과 같은 고려의 범위를 동물로 확대해야 하는 이유를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뭐죠?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싱어는 지금 공리주의에 계보를 이은 사람이죠. 그래서 공리주의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에피쿠로스가 기원이 되는데, 에피쿠로스 이게 그리스 시대에 에피쿠로스가 아타락시아라는 평정심을 가져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 정신적 쾌락이라는 부분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고통을 얘기를 했는데 이때 고통이 감소되고 쾌락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익이 최대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에피쿠로스의 고통과 쾌락을 이어서 지금 벤담이 이 고통과 쾌락을 두 군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을 다스리는 이 두 군주의 모습을 우리는 쾌락은 증가시키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그 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을 양적 공리주의라고 했고, 그런데 이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양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밀에 의하면 밀은 양적 공리주의와 질적 공리주의를 같이 얘기를 해요. 이 중에 내가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싱어는 선호 공리주의를 기호, 내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기호 그러죠. 선호 공리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싱어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은 왜 동물 해방에 주목했을까 그랬어요. 이건 결국은 왜 주목을 했을 거예요? 여기 공리주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공리주의 관점에서 이 사람은 최대 다수의 행복을 갖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 해방을 쓰기 시작한 후, 그러니까 이 책자를 쓰기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내가 동물에 관한 글을 쓰려 한다는 사실을 전에 들은 한 부인이 차 대접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동물에 대해 몹시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그러니까 이 그녀라는 사람은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었나 봐요. 그쵸? 그래서 그녀는 이와 같이 말문을 열었다. 그녀는 우리에게 어떤 애완동물을 키우느냐고 물어봤다. 우리는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약간 놀라는 기색을 보이더니 하지만 싱어 씨는 하면서 그 여자가 얘기하죠. 분명 동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이는 키움이 아닌 동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고통과 비참함을 막는 데 관심 있다고 설명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고통과 비참함 이게 뭐죠? 이걸 합쳐서 그냥 고통, 이건 뭐와 반대돼요? 쾌락과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에 이러한 고통을 막는 데 관심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이유 없는 차별에 반대하고, 이게 뭐죠? 무차별.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이유 없는.
무차별하게 예, 진행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 반대하고 설령 어떤 존재가 우리 종의 성원이 아닐지라도 우리 종이라는 것은 인간이죠. 인간이 아닐지라도 그 존재에 대해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지금 이러한 생각이 사실은 칸트하고 토마스 아퀴나스한테도 있었어요. 칸트와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습관이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고통스럽게 해주는 그러한 행위는 결국은 인간들에게도 인간들에게도 그러한 행위를 쉽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습관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두 사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물들이 인간에게 무자비하고도 잔인하게 착취되고 있으며 그래서 동물들이 인간에게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착취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상황을 바꿔 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의 결국은 지금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있냐면은 보세요. 싱어 그 여자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싱어는 동물들이 인간에게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착취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상황을 바꾸어 놓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동물을 애호하지 않았다라는 걸 하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동물을 사랑한다라고 표현은 할 수는 없지만 동물이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그 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들의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로 그랬어요. 우리는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쾌고 감수 능력이죠. 그러니까 쾌와 고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웃을 줄 알고 그 다음에 아파할 줄 아는 그러한 동물들이 독립된 존재로 대우받기를 원했으며 그들이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얘기는 뭐죠?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은 인간이 뭐예요? 육식을 하기 위한 하나의 육고기를 만드는 그러한 수단으로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얘기겠죠. 그래서 나는 이 책이라는 것은 동물 해방이 이익에 대한 동등한 고려라는 기본적인 도덕 원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 종 구성에게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썼다. 자, 이 얘기는 보세요.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라면 우리가 쾌락에 대한 이익이 발생이 됐을 때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에게도 독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이익은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만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니라 그들도 이익을 누려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동물 해방은 우리가 어떻게 동물들을 대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면밀하고 일관되게 그리고 남김없이 생각해 보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이 얘기는 동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동물해방이라는 책은 우리의 태도와 행위에 숨겨져 있는 편견을 폭로할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음을 나는 밝히고 싶다. 이 얘기예요. 이게 서문에 그렇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서문에 그렇게 썼고 그래서 그 싱어에 있어서의 독립주의와 동물해방 이 내용을 이 사람은
보세요. 동물해방에 관한 입장을 추론해 보자 그랬어요. 이 동물해방이라는 책에 대한 서문의 내용을 보고 살펴보면 고통은 그 자체로 뭐죠? 이익이냐 쾌락이냐 쾌유감수냐 선이냐 악이냐, 그러니까 악이라고 보았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악이다 그리고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고통을 느낀다는 게 뭐죠?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게 쾌고 감수 능력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그들의 뭐에 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쾌락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위에서 뭐라고 신호가 얘기했냐면은 이익에 대한 동등한 고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쾌락보다는 이익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는 이 세 번째죠. 이 세 번째는 고통을 주는 것은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므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것은 무엇이다? 선이겠어요? 악이겠지. 그래서 악이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이 문장에 대한 우측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측 내용에 보면 어떠한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자, 여기에 싱어가 얘기한 쾌고 감수 능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쾌고 감수 능력은 싱어는 고통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픔과 그 다음에 웃음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간편하게 지칭하기 위해서 쾌고 감수 능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존재가 이익을 갖는다고 할 때의 필요 충분 조건은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다라고 본 거죠. 이때의 이익이라는 건 뭐예요? 고통이겠어요? 당연히 쾌락이겠지, 쾌락. 그래서 싱어의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라는 거는 이 이익이 쾌락의 의미로 많이 얘기돼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도덕적 결정에서 모든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각자의 쾌락에 대해서는 이 존재 가치를 인정을 하자 이 얘기죠. 그래서 피터 싱어의 윤리적 관점인 공리주의에 기반하여 이렇게 발전된 이 원칙은,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한다 해서 여기에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으로 몇 가지가 있냐면은 지금 봅시다. 이게 5가지인가요? 5가지에 대한 고려가 지금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를 봅시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이익이 동등한 고려입니다. 그랬어요. 동등하다는 것은 평등적으로 적용되자 그러죠. 평등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정의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는데 이때 모든 존재의 이익은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다른 이익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어떤 종우선으로 선택되어서는 안 된다. 왜? 우리는 쾌고 감수 능력이 있으면 모두 같은 존재의 가치를 지닌다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다른 이익보다, 그러니까 너의 이익보다 더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 모두 동일한 가치를 지녀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편적 도덕적 고려예요. 보편적 도덕적 고려라는 건 모든 이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표현이죠. 따라서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과 자연에 대한 이익도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보편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생명체의 고통과 행복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 즉 쾌고 감수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세 번째는 공리주의적 접근이에요. 이 공리주의적 접근이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이익이 최대의 행복이라는 원리가 공리주의죠.
그러면 공리주의적 접근이라면은 사람만의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가 가능한 한 이익이 최대의 행복의 가치를 많이 갖는 방향으로 결정합시다 이 얘기죠. 그래서 행동이 옳고 그르면 그 결과 최대한의 행복이나 이익을 가져오는지에 따라 평가된다는 게 공리주의예요. 그래서 생명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라는 것은 내 종만이 아니라 모든 쾌고 감수를 느끼는 것들에게는 이 것들에게는 이러한 결과를 도출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차별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죠. 그래서 이익에 고려해서 차별적인 요소 지금 보면은 여기에 종, 인종, 성별 등을 배제하고 모든 존재가 동등한 도덕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랬을 때 우리는 쾌고감수 능력에 가지고 있는 자들을 모두 동등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고려예요. 이익평등의 고려는 단순히 원칙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 우리는 동물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식을 하게 되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식을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일부에서는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육식을 금합시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따라서 각 상황에서의 결과와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는 고기를 먹고 싶으면 먹되 어떻게 해요? 그 고기들, 육식 대상이 되는 것들이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그들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의도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원칙들은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고 그랬죠. 결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한다는 것은 평등적 적용입니다. 평등적 적용. 모든 존재들에게 이때 모든 존재는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싱어의 접근은 실질적인 윤리적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해갖고 우리는 실학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페이지를 봅시다. 이 페이지를 보면 평등의 원리에 입각한 동물 해방 그랬어요. 평등의 원리라는 거는 이게 우리는 정의예요. 정의에 입각한 동물 해방 그래요. 정의에 입각. 평등에 관한 주장이 정의에 대한 주장이 지능, 도덕적 자질, 체력 또는 그와 유사한 사실 문제에 의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차별을 두면 안 됩니다.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뭐가요? 정의가, 평등의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평등의 원리는 인간에게 있어서 이 정의는 인간이 실질적으로 평등하다는 사실에 대한 관한 기술이 아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평등하다는 사실에 관한 기술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이 얘기는 뭐죠? 공산주의에서 생산된 모든 것은 동일하게 분배합시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것은 평등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다. 이거는 뭐를 따른다고 볼 수 있다냐면 롤스의 과정이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치를 따를 수 있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따라서 이건 어떻게 대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라는 얘기는 차별화도 가능하다. 즉 차별화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공정하기만 한다.
그래서 어떤 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개별 존재들의 이 이익은 그랬어요. 이때 이익은 뭐예요? 쾌락이에요. 아니면 웃음이에요. 이렇게. 이익은 다른 존재들의 이익과 다를 바 없이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또한 동일한 비중이 주어져야 한다. A에게 쾌락이면 B에게도 쾌락일 수도 있고 C에게도 쾌락일 수도 있고 A라는 존재가 되면 B라는 독립된 존재에 있어서도 그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평등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범우주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랬어요. 한 개인의 이익은 다른 사람의 이익 이상의 중요성을 가지 않는다. 이게 뭐죠 이게? 공리주의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소수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희생이 돼도 된다라는 그 말이 있는 거죠. 근데 정의는 평등의 원칙에 그게 어긋난다라고 해서 공리주의하고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한 개인의 이익은 다른 사람의 이익 이상의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다른 이가 손해봐도 되지 않느냐 이게 용납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평등의 원리가 담고 있는 의미 중 하나는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이러한 내용은 정의의 원리입니다. 정의의 원칙이 이게 똑같잖아요. 어떤 대상에 대한 관심이나 이익에 대한 고려가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떠한 능력을 지녔는지 이 얘기는 뭐죠? 종을 떠나서 그리고 그들이 어떤 존재임을 떠나서 달라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평등의 원리에 입각할 때 평등의 원리 그랬을 때 평등은 항상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의의 원리에 입각할 때 어떤 존재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것은 기본 요소만큼은 흑인이든 백인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인간이 아닌 존재이든 그에 관계없이 모든 존재에게 확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얘기가 결국은 뭐죠?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서 나눠 가집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종차별주의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종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이게 결국은 그 얘기잖아요. 종차별주의. 우리는 한때 뭐라고 그랬어요? 데카르트가 그랬나요? 동물은 로봇과 같다, 기계와 같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기계가 그 동물들의 울음소리, 그 내는 소리는 뭐와 같다? 시계가 움직일 때의 기계음과 같다라고 이렇게 봤던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 종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이 옹호는 결국 인간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종의 이익을 배척하는 편견 또는 왜곡된 태도를 말한다. 어떤 사람이 좀 더 나은 지적 능력을 소유한다고 해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상대방을 수단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이 얘기는 결국은 이 위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했었죠. 이게 뭐냐면은 한 개인의 이익은 다른 사람의 이익 이상의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등한 중요성을 갖는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보면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상대방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이것을 무너지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평등의 원리는 정의의 원리는 그 존재가 어떤 특성을 갖건 그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동일한 고통과 동등하게 취급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 이 얘기가 결국은 도덕적 고려 범위의 확대라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따라서 쾌고감수 능력은 다른 존재들의 이익에 관심을 가질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우리가 옹호할 수 있는 유일한 경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판단의 이때의 경계라는 건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은 뭐예요? 쾌고감수 능력이 있으면 도덕적 고려의 범위에 들어가고 쾌고감수 능력이 없으면은 그거는 그 범위에 넣으면 안 된다라고 이 사람은 지금 판단을 해준 거죠. 그래서 지능이나 합리성 등과 같은 다른 특징으로 경계를 나눈다는 것은 임의적이라 할 수 있다. 이거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자기가 일반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런 거죠. 보편적인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 쾌고 감수 능력만의 보편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들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면 예컨대 피부색과 같은 다른 특징을 경계 기준으로 채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 단원에 대한 내용을 이게 잘라서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자, 평등에 관한 문제는 어떤 사실의 문제에 의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편협하면 안 된다는 거죠. 편협성이 없어야 된다. 편협성이 없고 이거는 공정해야 된다. 이 공정이라는 게 뭐죠? 누구에게나 같은 동일한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 평등의 원리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다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을 어떻게 봐야 된다? 존엄한 존재로 봐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개별 존재들의 이익은 다른 존재들의 이익과 다를 바 없이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이 얘기는 뭐죠? 모든 개별 존재들 이 사람 싱어가 얘기하기에는 쾌고감수 능력이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쾌고감수 능력이 있다면 모든 존재들이 똑같이 고려의 대상이 도덕적 고려의 범위의 대상이 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등의 원리는 대상이나 능력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고 모든 존재에게 동일하게 확대 적용돼야 한다. 그리고 종차별주의는 인간만이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게 종차별주의죠. 어떤 계층가 소속된 종에 기반한 차별의 일종이다. 그래서 심지어 종 중요성이 동등함에도 어떤 종에 속한 개체를 다른 종에 속한 개체보다 도덕적으로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결국은 뭐죠? 이 얘기는 다른 종보다 인간이 더 우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 다른 것들은 모두 도구적 존재밖에 될 수 없다. 이렇게 본다는 그러한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칭호는 종차별주의를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종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다른 종의 이익을 배척하는 편견 또는 왜곡된 태도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에는 종차별주의가 왜곡된 태도라는 가치평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거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1차로 끝나고 58번째 두 번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